안녕하세요. 수학의 피터맨학원 신명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해볼 거야. 삼각함수를 들으면 그 누구라도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삼각비라고 하는 거야. 이 삼각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그 삼각형에서 정의했어. 삼각형에서 뭐 빗변분의 대변, 그죠? 뭐 빗변분의 그 각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삼각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삼각비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이 대수 과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지수의 범위를 확장, 그죠? 그래서 범위를 확장해서 함수를 그렸어요. 또 다른 말로 정의역을 확장을 하는 셈이거든요. 이 삼각비는 그 정의역이 고작 뭐밖에 안 되냐면은 그 예각밖에 안 돼요. 0도부터 90도까지. 심지어 탄젠트는 90도 정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싶냐면 전체. 그것도 실수 전체로 확장하고 싶어요.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그대로 성립하면서 거스를 게 하나 없이 거슬릴 게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확장돼야 되거든요. 해서 새롭게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은 뭐 이것도 뭐 하긴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딱 여기 1, 4분면만 그려가지고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지 않더냐, 요거 했었거든요. 맞죠?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확장할 방법은, 자, 이 세타라고 하는 게 0도부터 해서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커져가냐면 90도까지. 근데 왜 여기서 멈추는 거지? 더 넘기면 안 되나? 해서 우리는 이걸 더 넘기는 걸 넘어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를 넘어서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적어도 양수. 0부터 양수. 이렇게. 그러니 반식의 방향을 우리는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부를 거고요. 심지어 4분면도 1, 2, 3, 4잖아요. 그러면은 음수는요, 실수 전체까지 확장한다고 했으면서 음수는 그럼 거꾸로 돌리면 됩니다. 음수는 0도에서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됩니다. 이것부터 얘기해 볼 겁니다. 그러니 먼저 각에 대한 얘기부터,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각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자. 우리가 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직선 사이 이루고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이번 단원의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 이 기준선 있죠? 반지름 1짜리가 돌아갈, 여기서부터 출발, 0도 출발, 이 기준선이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뭐 단어 뜻이 명확하죠, 그죠? 시초선.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이 친구,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 1짜리가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돌아가고 있는데, 이 각의 관점에서 그 돌아갈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이게 전부입니다. 용어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쪽을 지금 이만큼을
60도처럼 안 보이는데 뭐 몇 도로 할까? 45도라고 해보자. 45도. 그러면 지금 현재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45도입니다. 그런데 45도의 동경도 여기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동경이 똑같냐면 45도에다가 한 바퀴 돌고 넘어와서도 그 동경이 똑같아요. 심지어 한 바퀴만이 아니라 그죠? 몇 바퀴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양의 한 바퀴잖아요. 음의 한 바퀴도 상관없고요. 뭔들 360바퀴만 360바퀴 뭔가 이상한데 360n이 껴 들어가면 동경이 달라져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돌아가는 한 바퀴라고 하는 특징에 따라서. 그러니 우리는 45도 더하기 360n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각, 동경 하나가 뭐 이렇게 많아? 동경 하나가 나타내는 모든 일반적인 표현을 일반각이라고 하자입니다. 내용은 일단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이제 각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도를 좌표 평면 위에서 만들어 보자입니다. 기준은 X축의 양의 방향. 변태가 아닌 이상 기준을 Y축의 음의 방향을 기준으로 잡고 돌릴 사람은 없겠죠. 그죠? 기준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고 저쪽을 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삼아서 반지름 일자리를 이제 돌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이게 두 바퀴만 더 돌더라도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삼각 함수로 해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저 삼각 함수를 이제 진짜 그래프를 그릴 건데 720 더하기 45도야 벌써. 사인 값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일단 예각에서 사인 값은 예각에서는 0하고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X 정의역에 있는 게 정의역 X축이 벌써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X축을 쫙 그린 다음에 물론 축척이라고 해가지고 훨씬 줄일 수 있다만 일단 여기 특수각도 중요하잖아요. 30도, 45도, 60도, 90도 여기도 이제 유의미하게 변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30도, 45도, 60도 45도가 가운데겠지? 그 다음에 90도, 180도 나타내야 되는데 벌써 두 바퀴만 돌더라도 얼마만큼이나 가야 돼요? 이게 아까 90도였지? 얘가 이제 180도죠? 네, 이게 그리기가 곤란해져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 단위도 바꿀 거예요. 삼각함수로 가기 위한 좀 준비 과정이 좀 있어요. 이 단위도 바꿀 거예요. 실제로 수학사에서도요. 수학사에서 보면 사실 애초에 한 바퀴가 360도인 것 자체가 그 이유도 불명합니다. 썰은 많아요. 태양의 위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옛날 옛적 사람들은 이게 361로 보고 우리는 그 한 바퀴를 320도로 하기로 한다. 그랬더라 라는 썰도 있고요. 썰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가 360도인 게 여태까지 실생활에 잘 살아남은 이유는 추측하기로 360의 약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대충 나눠도 어지간하면은 다 자연수가 나와.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지금껏 2025년까지 실생활에 쓰입니다. 근데
그 수학이 이제 미분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라고 해야 될지 발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 막 적분 막 이러고 수학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이 그 60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각도 표현을 디그리 몇 도 이 60분법을 계속 쓰려고 하니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도 유명한 뉴턴 는 아니고 그 뉴턴의 제자 중에 이름 또 까먹었어요. 뉴턴의 제자 중에 한 명이랑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천문학자인가 뭐 여튼 이제 과학자 수학자 한 명 뭐 이래 가지고 우리 한 바퀴를 계산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이 360도 말고 좀 예쁜 문자로 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침 표현이 적합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해봅시다. 지우고 돌아올게요. 자, 해서 한 바퀴를 무엇으로 할 거냐면은 아까도 슬쩍 그려놨죠? 반지름 일자리인 단위원을 가지고 와서 네, 이 원의 둘레를 한 바퀴로 할 겁니다. 한 바퀴로 하자. 이랬더니 너무 유용한 겁니다. 개꿀인 거예요. 계산들이 막 쉬워져요. 왜? 문자니까요. 뭐 나누고 자시고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해서 둘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죠. 이 파이를 360도로 보고 그러면 파이는 180도가 되는 거고 90도는 2분의 파이로 이제 변환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 뭐 하나만 더 적을까? 60도 60도는 여기 3분의 1 하면 되죠? 3분의 파이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중심을 찍고 기준선 그 다음에 60도를 나타내는 동력 이렇게 60도. 이걸 60도라고 보는 개념을 꼭 가게만 의존하지 말고 이 길이, 지금 현재 딱 이 호의 길이가 2파이의 6분의 1, 3분의 파이거든요. 호의 길이를 각과 동일시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호도법입니다. 호의 길이와 각을 동일시하자. 어디에서? 반지름 일자리인 단위원에서요. 이게 호도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훨씬 그래프로 그려지기 쉬워져요. 360도가 뭐밖에 안 되냐면은 딱 그 2파이. 대략적으로 7점 얼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훨씬 스케일이 확 줄어들어서 나타내기도 쉬워지고, 우리 계산도 이거는 지금은 이제 네, 예쁜 정수로만, 뭐 2로만 나누고 3으로 나눠서 그렇지만은, 계산 같은 것들에 있어서 장애가 거의 없어져요. 다만 이제 우리는 연습해야 되죠. 어떤 연습이냐면, 새로운 단위잖아요. 새로운 단위니까 단위편의 연습은 조금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45도? 딱 보자마자 45도는 4분의 파이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어느 거에 대해서 주로 연습하시면 되냐면 특수각 있죠? 30도 45도 60도 90도 여러분들 삼각비 공부할 때 그렸다. 0도야 당연히 0이겠죠. 이 특수각들은 보자마자 호도법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거야 0이고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 팁은 파이는 180도. 저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편해요. 사실 이거 단위도 있어요. 이 호도법의 단위도 있어요. 어떤 단위가 있냐면, 지금 180도를
이제 파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0분의 파이인데, 이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반지름을 이용하여, 라디우스, 반지름을 이용하여 앵글을 나타냈다라고 해서,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그냥 라디안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 60분법의 단위는 이 디그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라디안인데요. 이 단위를 계속 적어주려면 그 호도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살짝 조금 달라져요. 불편해져요. 호도법의 목적은 계산이 편하게 하고 이제 수학이 고도화되면서 귀찮은 걸 좀 없애고 편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호도법이 이제 그 뉴턴의 제자와 그 친구인가? 여튼 다른 한 분과 만든 이제 이유인데, 단위를 매번 적기 힘드니까 이 호도법의 단위는 아예 생략합니다. 안 적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 연습 좀 하셔야겠죠? 어느 책이건 간에 이런 이제 그 호도법을 연습하는 문제들이야 쌓이고 쌓일 대로 많으니까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자동화 될 때까지 꼭 단위 변형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아까 했던 일반각 있잖아요. 뭐 60도 더하기 360 몇 바퀴 돌고 난 몇 바퀴를 돌건 어쨌건 60도가 나타내는 동경. 그래서 이 일반각도 다 호도법으로 씁니다. 이제 60분법 안 씁니다. 이제 60분법 안 써요. 3분의 파이 더하기 2 파이 n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물론 n은 정수고요. 뭐 이거는 이쪽은 2n 파이라고 적으셔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문자 순서 차이니까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이 다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그 이름도 유명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일단 살펴만 보고 그래프의 특징은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꼬꼬마 때는 반지름 1짜리 여기 예각일 때만 돌렸는데, 더 커지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계산도 해야 되냐면 사인 3분의 4파이. 이 사인 3분의 4파이 몇 도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익숙해야 되고요. 뭐 코사인 6분의 5파이 이런 값들도 이제는 예쁘게 정의하자 이거예요. 더 돌리면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우고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더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